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내신 5등급제 그리고 고교 학점제 실시 이후에 고교 선택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현재 중학교 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건데요. 이제 내신 5등급제와 학점제가 도입하고 몇 달이 지난 상황이죠. 2028학년도 입시에는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2026학년도 기준으로 의대,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 그리고 약대까지 인원을 모두 합쳐보면 6,500명이죠. 의대 정원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바람에 6,500명 수준이 이제 의치 약한수라고 하는 계열이 되는 거고요. 기존 9등급제였다면 1.2에서 1.4등급제 정도 기준으로 아이들이 뽑히는데 바뀐 5등급제였을 때는 5등급제로 바뀐 모두 1.0등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1.0등급은 동점자로 묶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을 거란 말이죠. 1.0등급이 동점자로 다 많은 거니까 추가적으로 차별화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같은 1.0등급도 어떤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느냐를 보고 학생을 선발했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사실 그 스카이라인의 학생까지 합치면 18,000명이 되고요. 이 스카이라인까지 치자면은 9등급제로 본다면 1.6등급이었지만 5등급제가 된다면 1.2등급이죠. 1.2등급으로 추산되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서울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서울권은 실제 9등급제로 본다면은 2.8등급, 3등급이 살짝 안 되는 정도 아이들이 인서울에 있는 여대 라인까지 해갖고 학생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등급제가 되면은 이것도 환산을 해보면 1.8등급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실제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교육부에서 환산도 좀 해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발표된 그 실제 추정을 했던 표가 되겠죠. 이거는 아직 올해 고등학교 1학년들은 환산의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그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을 해봤더니, 요게 이제 의대하고 서울대 스카이라인의 상위권 대학을 가는 라인들이죠. 일반 9등급제에서 1.4등급 이내까지 내신이 되는 거고, 5등급제가 된다면 모두 1.0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9등급제의 경우는 여기도 편차가 존재하고 있지만 5등급제가 되면 편차가 없죠. 모두 동점자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학교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 어떤 과정을 했는가, 어떤 생기부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25,000명이죠.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상위권 라인까지 보는 것이 보통 2등급 이내라고 서성한 라인까지 보는 거고, 이게 1.2등급이 되겠습니다. 1.2등급이고, 명수는 25,000명. 이렇게 그 서영고, 서성한 라인까지 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예시, 건동홍수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인서울권까지죠. 여기까지가 인서울권인데 인서울권의 친구들이 현재 9등급제로 봤을 때는 2.8등급에 해당하는 라인이 되는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 1.8등급 범위 내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범위 내에서도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2가지나 3가지로 촘촘하게 나눠져 있던 것이 뭉쳐서 하나씩 중경예시나 건동홍수 라인, 인서울 라인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라인으로 전체 묶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동점자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은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은 생기부에 어떤 게 적혀 있는가? 생기부의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생기부 활동. 생기부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탐구 보고서 쓰기. 탐구 보고서를 쓰기. 그렇지 않으면 뭐 발표 같은 거 하기.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써져 있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활동들을 좀 잘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내신 5등급제에서는 그런 제도가 현재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5등급제가 되면서부터는 일반고나 특목고 중에 아무래도 특목고 중에 자사고 쪽이 좀 유리한 이런 상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 학점제 적용으로 고1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게 왜 혼란스러우냐라는 거예요. 자, 내신 5등급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과목이 다 내신이 5등급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진로 과목에 대해서는 5등급제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해서 그 과목을 이수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어도 절대평가이니까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5등급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5등급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인원이 작으면, 수강 인원이 작으면 내신 받기가 어려워져요. 내신이 불리해지는 거죠. 불리해져.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으면 선택을 할 경우 내신이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목을 과연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이라고 해서 공대 가려면 당연히 물리를 선택해야 되니까 만약에 물리라는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공대 오는데 불이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 혹시 선택을 했는데 인원이 너무 작아서 학생들이 얼마 없어서 내신에 불리하면 오히려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인가?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게 현재 상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학교별로 과목 개설수와 수강 인원에 따른 내신 유불리가 예상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시 전략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똑같은 과목을 선택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가 기본 과목을 했지만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분류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지 이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우리 학교에 없으면 만약에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실제 그 관련된 과를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목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과목이 없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는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학교로 막 택시 태워서 보내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일반 학교 대비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개설 과목 수가 좀 많아지고 심지어는 2배 이상까지 과목 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학생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은 자사고를 지원하는 것이 실제 대입의 고교 학점제에서는 유리한 상태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내신이 안 좋으면 안 되겠지만 내신도 잘 딴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강생들을 많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전체 과목에 쏠림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과목 수가 좀 내가 전공과 맞고 또 하나는 거기에 수강 인원이 많이 선택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 과목 수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 자사고나 그런 데들이 더 요 고교 학점제에서는 유리한 상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생활기록부 작성이라든 이런 것들도 훨씬 잘 되어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도 변화가 됐죠. 수능도 변화가 됐는데 2028학년도의 수능 체제의 변화는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죠. 뭐냐면은 이제 국어가 그 실제 합법과 작문인데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는 과거에 치자면 문과하고 이과 과목을 이제 플러스한 두 개를 더해준 과목이 되겠고요. 수학은 문과 수학입니다. 문과 수학이 되는 거고요. 영어는 원래 기존 유지죠, 유지. 여기서는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절대평가. 그리고 탐구나 이런 과목들은 그 전에는 문과는 사회 과목만, 이과는 과학만이었는데 문과하고 이과 과목을 통합한 거고 대신에 고1 때 선택한 과목만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점수대도 조금 더 0.5점까지 1.5점, 2점, 2.5점으로 점수제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실제적으로 등급을 잘 정할 수 있게끔 정했다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들이 실제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중학교 때 준비할 때 이과나 문과를 준비하더라도 수능 자체는 전체 과목을 토탈해서 보는 거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탐구 수능 과목에서 시간 자체, 탐구 과목에서 20분 점수가 20분 정도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 수도 1.5점, 2점, 2.5점으로 3단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일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갖고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쳐다보고 저 친구들이 저 선배들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내가 저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입어서 올해 이제 경쟁률들을 보면은 실제 외고의 경쟁률도 좀 올라간 학교들도 있고 평소 때 유지된 학교도 있죠. 그거는 아무래도 외고는 의대나 이런 이과 계열을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약간 상승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외고에서는 작년과 똑같이 평균적인 경쟁률을 유지했고요. 또 하나 외대부고 경쟁률 2.68대 1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사고의 인기가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또 상상고등학교죠. 의대에 힘을 입어서 상상고의 경쟁률도 3.08대 1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수준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고등학교는 의대를 좀 많이 보내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경기권 지역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경기권에 과학고가 4개가 새로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1단계 때 당장 내년이죠.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입시를 치는 2027년 3월에는 부천의 부천고, 성남의 중앙고가 실제 과학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학교가 과학고로 전환이 되면서 당장 내년에는 경기 지역의 과학고가 3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30년이면 현재 학년으로 치면 5학년이겠죠. 5학년들이 과학고에 가는 시점, 그 시점부터는 경기 지역의 과학고가 4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힘을 입어서 실제 저도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해보면 경기권 지역에서 과학고를 좀 가보겠다라고 생각하는 2학년들, 1학년들이 심심치 않게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까지는 경기권 지역에 과학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100명 딱 뽑았거든요. 너무한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는 거였는데 경기권의 인구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4개의 과학고가 있어도 충분히 반영할 만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저학년들은 자사고나 이런 특목고, 이과 학생이라면 과학고라든지 이런 데 목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교 입시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전략이 되기 때문이죠. 자, 먼저 하기 전에 서울대 합격자 순인데요. 2024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외대부고, 대원외고, 한화고, 중동고, 선덕고, 세화고, 보인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학생 수가 물론 많은 학교, 외대부고나 이런 데를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옆에 수시냐, 정시냐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를 보면은 31명이 수시고 정시가 6명입니다. 그러면 하나고등학교는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중동고를 보시면 수시는 6명인데 정시는 30명이죠. 그러면 중동고는 실제적으로 정시로 넣는 학교고 외대부고나 대원외고는 수시와 정시가 둘 다 되는 학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선덕고도 마찬가지죠. 선덕고도 자사고인데 수시와 정시가 골고루 되어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수시가 좀 강한 학교들은 한영외고나 명덕외고처럼 이런 외고 같은 학교들이고요. 정시가 강한 학교들은 보인고, 세화고, 낙생고, 상산고도 마찬가지네요. 단대부고, 이런 학교들이 모두 정시가 훨씬 더 숫자가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넣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정시가 좀 강한 친구냐, 아니면 수시가 좀 강한 친구냐를 생각해서 원서를 넣으시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학 계열입니다. 의대를 한번 가보자 라고 했어요. 어떡하냐. 상산고등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죠. 157명이고요. 실제 이렇게 그 상산고 23명을 가보면 157명이 재수생이냐 이렇게 문의했을 때 최소 100명 가까이는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상산고 입학 설명회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휘문고, 세화고, 그 다음에 중동고, 숙명여고, 현대처음고도 있네요. 이런 학교들이 실제 의학계열을 많이 지원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대부고도 의치학 한 수까지 포함해서 159명 합격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학생 수도 한번 봐가면서 내가 만약에 의대 계열 쪽으로 희망한다. 그러면 상산고등학교나 청원고 또는 강남에 있는 자사고들을 우리가 넣는 거고요.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데 수시 계열이다. 그러면 특목고를, 그리고 정시 계열이다. 하면 강남에 있는 자사고라든지 일반고에서 수시를 준비하는 이런 방법도 고등학교 선택 계열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별로 대학을 지원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9등급제와 5등급제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는데 9등급제 계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2등급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계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등급제 계열. 그러면 2등급제 계열로 봤을 때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약 11% 이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의 경우는 약 상위 15개 대학의 교과 전형. 한번 상위 15개 대학을 세워볼까요? 서영고, 서성한, 중경예시 이름 10개 했습니다. 건동, 홍수까지 치면은 거의 15개 되죠.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등급제로 봤을 때는 이걸 1등급이라고 보는 겁니다. 1등급. 그리고 여기 그 4등급제 9등급제에서 4등급제까지가 되어지는 것이 실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국승세단 라인부터 시작해서 경기권의 주요 대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4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3등급 정도 들어간 친구들은 국승세단이나 강명상가, 그러니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나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나 이런 대학을 넣거나 또는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 수원대든 안양대든 대진대학이든 이런 대학들을 넣는 기준이 되는 거죠. 3등급이나 4등급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기준이 되어지는 건데 만약에 이제 광역자사고를 갔다거나 일반고 특구를 간다고 할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광역자사고를 간 경우에는 1등급이나 2등급 이내에는 의학계열이나 서영고의 학종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 광역자사고에서 바뀐 내신으로 2등급대가 된다면 서영고 중하위권이라든지 서성한 라인을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또 전국형 자사고를 넣는다고 치면은 1등급 대라면 의학계를 서영고 상위권을 넣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2등급 대가 돼도 의학계열의 중하위권이나 서영고를 애들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전국형 자사고 중에 상산고나 뭐 하나고등학교나 이런 학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전국형 자사고였는데 우리가 내신으로 한 중간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서성안이나 중경외시 라인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학고를 넣을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는 의대를 못 가잖아요. 의대를 못 가니까 카이스트나 서울대 상위권이 1등급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대가 되면은 이제 서영고의 중하위권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밑에가 되면 서성안이나 중경외시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고에서 준비하는 방법, 전국형 자사고에서 준비하는 방법, 외고에서 준비하는 방법, 외고도 마찬가지겠죠? 외고에서 내가 들어가 봤더니 점수가 별로 잘 안 나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나와도 실제 외고라면 중경외시나 건동공수 라인까지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합격하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지를 잘 보고 이 라인을 찾아서 지원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어떤 학교를 어느 정도 뽑았는지를 한번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올해 2024학년도를 본다면은 일반고가 27.9%, 자사고가 17%, 과학고가 9.4%, 영재학교가 17%, 외고나 국제학교가 6.3%를 지원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가 거의 3,000개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적으로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이 학교들은 100개 좀 넘을 건데, 이런 학교들은 실제적으로 거의 70%를 차지하는 걸로 봤을 때, 일반고보다는 어떤 특수한 학교들, 과학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외고, 영재학교를 가는 것이 서울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고, 뭐 서울대뿐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고등학교 선택을 좀 쉽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이제 상담을 주로 해요. 어떻게 상담을 하냐면, 이 앞에 요 내용 때문에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일반고 가서 1등을 할까요? 안 그러면 다른 특목고 가서 중상위권을 할까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형 자사고에서 중간이나 중하위권 되는 친구가 일반고 가서 1등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등급 차이가 나는 게, 지금 여기서 1, 2등급이라고 하면 일반고 어느 정도 되는 학교, 아주 낮지 않은 학교 가면 여기서 1, 2등급, 예를 4% 아는 친구가 실제적으로 전국형 자사고 가면 여기 한 30%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2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등급이 낫냐, 여기서 2등급이 낫냐,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고에서 중간 정도밖에, 일반고에서 제가 중간, 여기 한 2등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실제 자사고나 이런 데 가서는 중간이거나 중간 밑에가 돼요. 요쯤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가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쪽 학생이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가면서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넣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5학년도 고교 입시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달 영재고 원서가 이미 끝났습니다. 여기 자소서하고 추천서 다 넣었고요. 추천서, 자소서, 그리고 다 집어넣고 이제 시험을 이제 1단계가 통과되면 시험을 보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달이 되면은 전기고죠. 과학고를 전기고라 하는데 전기고등학교 입시가 시작됩니다. 전기고에서는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추천서. 그리고 자소서를 넣어야 되겠죠. 자소서. 지금 대학에서는 대학에 넣을 때 자기소개서가 없어졌는데 이 특목고엔 자기소개서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넣어주고 8월 달에 이제 넣어주게 되면 바로 9월 달부터 출석 면담이 10월까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출석 면담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고, 출석 면담 동안에는 학교에 방문해서 1대1로 선생님, 1대1은 아니죠. 선생님 2명에 학생 1명이니까 2대1로
면담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입시가 이제 소집 면접까지 끝나게 되면은 외대부고, 상상고, 뭐 외고, 그 다음에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국제고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이제 후기고라고 하는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이 학교들 후기고죠. 자, 국제고 쓰고요. 이 학교들이 후기고라 합니다. 후기고. 그래서 후기고 학교를 넣을 때는 일반고를 같이 원서를 넣게 돼요. 이게 이제 평준화 지역인데 평준화 같은 지역에서는 이 학교들을 같이 넣게 되는 거죠. 평준화 학교에서는 일반고 원서를 넣을 때 이제 뭐가 되냐면 1지망과 2지망, 지망을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망을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제 추첨으로 가는, 추첨이 아니라 이제 강제로 배정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고교 입시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교별 특징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재학교인데 서울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고, 그 다음에 한과영, 한국과학영재학교, 광주과학고 이렇게 영재학교들을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서울과학고라고 하는 경우는 대학 수준의 수학과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공 선택제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조기 졸업이 가능한 걸로 바뀌어졌고요. 의대나 약대 진학은 현재 금지되어 있어서 카이스트, 포스텍, 서울대 진학 계열로 준비하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대상은 수학과학 분야의 최상위 성취자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죠. 올해 지금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 인기 있는 학교죠.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그런 학교로 시각적 표현 중심으로 실험 설계, 창의적인 문제 해결, 개별 연구과제 발표. 당연히 의대 약대는 금지되어 있는 학교이고요.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서울대 융합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시각적 창작, 예술적 감각을 함께 갖춘, 그러니까 꼭 예술이라기보다는 인문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각을 같이 가진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과영이라고 해서 한과영은 영재학교 중에 좀 특이하게 그 영재성을 보이거나 뭐 발명품이라든 이런 보인 학교 그 학생들을 많이 뽑는 학교입니다.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이고요. 대학 연계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조기 졸업 필수, 4차 산업 기반의 융합 수업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학교는 한과영은 전국 수준의 수학과학의 최상위 성취자, 연구 집중력이 강한 친구들이 원서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주과학고는 영재학교 중에 가장 낮은 학교이긴 합니다. 자, 기초과학연구교육이고 교과 기반 융합, 창의적 문제개혁 발표대회 등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험 중심, 기초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꾸준한 학습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가장 좋은 추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영재학교 이어서 다음은 과학고를 한번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고는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경기북과학고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요. 한성과학고는 아무래도 실험 중심 수업과 융합과 과학 탐구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이공계 최상위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학의 추천 대상으로 수학과학의 탐구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이고 고난이도 문제를 즐겨하는 학생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종과학고 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 똑같이 서울에 있는 학교고요. 자기주도 학습 연구보고서 작성과 창의적 실험 설계가 교육의 특징이고 팀 프로젝트나 국제교육 활동이 강화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실험과 협업을 좋아하고 발표나 보고서 작성을 잘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학업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과학고는 한성과학고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학업 능력이 더 뛰어난 친구들이 세종과학고 원서를 집어넣게 됩니다. 여기는 좀 성실성이 뒷받침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과학고는 경기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지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고 수학과학의 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학과학 분야에 흥미와 역량이 있고 경기도 내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형 자사고입니다. 그 중에 상상고, 하나고, 외대부고, 민사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 본다면 전국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거, 그리고 상상고는 수학 중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사고력 기반의 수린 음술이라든지 이런 집중 훈련을 해주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졸업생, 재원생 상당수가 의대, 치대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추천하려고 한다면 수리 논리력이 우수한 친구들, 의학계열을 진학을 하는 친구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봐보면 이 학교는, 상상고등학교는 수학이나 과학에 창의성에 해당하는 시험이 나옵니다. 창의융합형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수리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또한 독서 인성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 관련되어 있는 것도 준비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고등학교 오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는 인성이나 자기주도, 공동체 의식을 하는 학교고요. 학교생활기록부, 학생부, 학종 면접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서울대학교를 낮은 등급에 있는 친구도 합격을 시키는 이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천 대상으로는 학종 대비의 강점이 있고 자율성을 갖춘 학생입니다. 하나고등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학원을 다닐 수 없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대부고 보겠습니다. 외대부고는 국내반과 국제반으로 운영되고요. 수시 대비 학종 체제뿐만 아니라 정시, 수능 대비도 철저하게 운영되어지는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다 같이 목표로 준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수능이 모두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이 학교는 학원을 다닐 수가 있죠. 금요일날 오후에 나와서 일요일날 들어가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민사고는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학교죠. 전원이 기숙사일 수밖에 없고요. 공동체나 리더십, 자기주도 학습을 가치로 갖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까지 준비를 하는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사고를 지원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회까지 폭넓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고등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서울국제고와 고양국제고, 동탄국제고가 있는데요. 서울국제고는 서울 지역에 있는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고양국제고와 동탄국제고는 경기권에 있는 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국제고등학교는 글로벌 이슈, 국제 이슈,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과 분석 중심에 하는 학교라고 하고요. 우리가 외고하고 국제고의 특징을 본다면 외고는 어학 중심의 학교라고 본다면 국제고등학교는 사회 중심에 특화된 학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천 대상은 외교, 국제, 사회계열의 어떤 사회과학 분야의 진로를 갖는 학생이고요. 실제 입학을 하면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 영어 수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양국제고 경기권에 있는 학교죠. 고양국제고 똑같이 시사, 영어 토론과 뉴스를 분석하는 등 커리큘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실제 고양국제고를 지원한 학교는 영어 활용 능력이 높고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바랍니다. 동탄국제고 인기가 좀 많은 학교죠. 이 학교는 경기도 화성시에 있고요. 비교적 최근에 개교한 학교로서 국제고, 융합과 국제 이슈 이런 것들을 결합한 수업을 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융합형 인재를 지향하며
국제적 감각을 기르고자 하는 친구들이 동탄국제고를 지원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외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고 중에서 대원외고하고 대일외고, 수원외고, 경기외고 한 네 군데를 알아볼 건데요. 대원외고는 제일 높은 학교죠. 가장 센 학교고, 그리고 전국 최상위권 외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과 비교과가 모두 요구되는 학교고요. 외고 실력뿐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특히 제가 주의해서 말씀드릴 게 선행도 많이 된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선행이 잘 돼 있어야 돼요. 필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일 외고를 보겠습니다. 대일 외고는 유럽 언어 중심의 교육과정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강북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좀 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원외고입니다. 수원외고는 경기권에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어학교육이고 교내활동이 잘 유지되어져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외교 교육을 잘 받고 있으며 내신도 성실도가 높은 학생들이 수원외고를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경기외고는 경기권에서 대표하는 외고이긴 하죠. 그래서 비교과 활동이 다양하고 외국어 말하기, 발표 능력 같은 것들이 좋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말하기나 쓰기 이런 실력을 바탕으로 외국 문화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사고등학교인데 광역자사고라고 보통 얘기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건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주로 얘기했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덕고등학교는 서울시 도봉구에 있고요. 탐구 기반 활동이 잘 갖춰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에 서울대 합격생 수를 많이 내고 있는 거고요. 과목별 심화 수업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신 성실도가 높고 탐구 활동 중심으로 학종 대비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덕고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경희고등학교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고요. 교과 성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당연히 논술, 수능, 학종이 모두 고려해서 입시 전략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 연계도 활발하고요. 한양대학교하고도 연계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내신과 수능이 함께 준비하고 교내 활동도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면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휘문고등학교 의대 성적도 굉장히 좋은 학교죠. 강남권의 대표 자사고로 내신 경쟁력이 치열하고 수능 중심의 커리큘럼과 정시 진학률이 강세인 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수능 위주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신이 불리한 거죠. 내신이 불리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일고등학교죠. 서울 강북구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에 특화된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담임교사 관리가 매우 꼼꼼하게 되는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이고 교과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 추천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인고등학교. 보인고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학교고요. 수학과학 분야에 강세를 보이는 학교고요. 체계적인 생활지도, 그렇죠? 입시 자료로 관리를 잘 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과 이수나 수능 대비 이런 걸 균형 있게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보인고등학교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번에 고교 학생에 대해서 추천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학교별로도 한번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내신 5등급제와 고교 학점제가 실시되는 원년에 학생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인지를 파악해보고 그거에 맞춰서 입시 준비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GS 플렉스 대표 조창모였습니다.